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그 감사일기 아니면은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이 힘들 때 아니면 되게 고통스러울 때 자동적으로 되게 내가 불행한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더 자동적으로 자꾸 초점이 더 가게 되는, 내 감정에,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 감정에 그 베이스를 둬서 더 그런 정보만 더 이렇게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더 슬프고 힘든 상황이 더 강화가 된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이 초점을 좀 의도적으로 바꾸자 해서 안 좋은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걸 자꾸 떠올리고 자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긍정심리학, 뭐 이런 열풍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되게 많이 붐이 불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 가능한 그런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영어에서도 표현이 있고 한국에서도 있는데, 그 물이 컵에 이렇게 반이 차 있으면 차 있는 반을 볼 거냐, 비어 있는 곳을 볼 거냐. 근데 우리가 힘들 땐 자꾸 이 비어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만 초점 맞추니까 이제 반대로 이걸 보자는 거죠.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한 거. 그게 이제 긍정심리학, 감사일기 뭐 이런. 근데 좋은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건 진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약간 톡식 파지티비티, 그러니까 약간 독이 되는 긍정, 너무 지나치게 긍정을 강조하면 이게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든 건 사실이야. 나는 이 상황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힘들어. 근데 옆에 자꾸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가 갖고 있는 거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느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거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뭐랄까 부작용은 뭐냐면, 내가 힘든 마음을 억누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걸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독이 되는, 톡식이 되는 그런 긍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결론이 하나예요. 비어있는 것도 보고 인정하고, 비어있어서 힘든 것도 인정하고, 그 대신 여기에만 초점이 너무 가게 하지 말고 동시에 감사한 거, 내가 가진 것도 보자. 근데 그렇다고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진 말자는 거죠. 이게 그냥 무시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거는 나도 모르게 혼을 낸다는 거죠. 힘들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나를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왜 힘들어해, 바보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억눌려서 나중엔 더 폭발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후폭풍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진짜 요즘 이렇게 되게 이 사회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에 약간 유념을 해둬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 힘든 마음이 올라오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그런가 보다, 지금 내가 뭔가 이 상황이 나를 정말 이렇게 우울하게 힘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나의 과거의 스토리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 이 자극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닌데 내가 과대 반응을 해서 지나치게 우울하고 불안해 하는 건지. 어쨌든 내 불안과 우울을 너무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울하고 불안한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야 그것도 어쨌든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 대신 그거를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바라봐주면, 그냥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감정에 압도가 안 당하기 때문에, 왜 그 감정이랑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찾아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그냥 받아주면 걔를 차분히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상황이 내가 진짜 이렇게 우울하게 불안하게 느낄 만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뭐 그냥 나만의 반응인가? 이러면 이제 좀 더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압도를.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근데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 거와 동시에 또 내 차 있는 컵, 내가 가진 건 뭐지? 두 개를 다 인정해주는 편안한 마음도, 플레센트, 기쁜 마음도, 조금 불편한 마음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거. 어떻게?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러면 훨씬 내 마음의 주인권, 그런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서 어떤 마음도, 나의 어떤 마음 경험도 좀 더 편안하게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더 현명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게 근본적인 심리 치료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너무 지나친 긍정을 강조하는, 너무 지나치게 감사한 것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이런 거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우리한테 뭔가 룰을 부과하고 채찍질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험을 그냥 다 경험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용권을 주는 거, 그냥 나에 있는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게 진정한 어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심리학 원리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냥 자잘한 마지막 팁 하나는 그게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압도가 되면 그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내 감정을 바라봐주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불편한 마음일수록 그럴 때는 그냥 나만의 어떤 내 몸의 어떤 중심 부분을 하나를 찍고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안정시키는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면 도움이 돼.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신경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여기 눈과 눈의 미간 사이 이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을 감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우리의 신경이 이쪽에 쏠리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이 뇌에 있는 그 신경 회로들을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는 저는 약간 혼자 가만히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숨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에 마치 내 3의 눈이 있어서, 제 3의 눈이 있어서 이 눈으로 내가 좀 더 이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이 모든 마음 반응을 조금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 도움이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 이 가슴 쪽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불안해질 때마다, 압도당할 때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나의 어떤 그런 평안함, 차분함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몸에 약간 집중을 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나의 중심을 흔들리는 상황에서 잡는 것도 그냥 하나의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